네, 안녕하세요. 외대부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배승재입니다. 네, 일단은 외대부고 중간고사 경향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고 향후 기말고사 대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석지 제가 분석에다가 답지하고 어떤 난이도였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이거 설명회 다니시면서 외대부고는 1학기 중간고사는 항상 어렵지 않고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학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한 출제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외대부고 시험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점은 학교에서 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적인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크게 바뀐 점들은 시험 범위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범위상에서 일단은 제가 거기 15번부터 들어가 있는 4-1단원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가 원래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속하는 파트인데, 이 시험 범위가 이번에 중간고사 파트로 들어왔다는 게 매우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고전소설 최척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1시간 동안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진도 나가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다 라고 할 정도로 진도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업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대치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이번에 좀 많이 불평불만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맞지 않다, 학교 선생님 설명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아이들한테 통해서 들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라고 했던 적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학교 선생님의 경향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예 학원에서 대비하는 것이 힘들게 하겠다는 게 학교의 출제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자료들이 좀 대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뭐 중, 하, 상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세 단계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너무 난이도가 평이했을 정도로 좀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었는데, 일단 학생들의 등급을 갈랐던 문제들이 제 생각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설명이 워낙 특이했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던 만큼 문제는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문학은 크게 어려웠지 않았었을 것 같고, 변수가 되는 거는 문법이었는데, 특히 이 4-1단원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시험 범위 외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설명은 하긴 했지만 설명의 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지문을 던져주고 물어보는 수능형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외대보고도 마찬가지로 문법의 시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범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법 파트에서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교과서의 개념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외대보고가 아직 시험 범위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중세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문법이라고 하면은 원래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입니다. 즉 시험 범위 자체에서도 학원상에서 대비하기 힘들게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일단은 앞쪽으로 빠지게 된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에서 중세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잘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방학 때 중세문법 특강을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대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특강이나 그런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세국어를 제가 포스터에도 한번 써놨었는데, 중세문법을 잘하는 자가 결국은 등급의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세문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외대보고의 경향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설명드릴 만한 거는 요 정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험에서 지금 점수가 어떤 점수를 얻으셨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을 이번에 보고 나서 느낀 바 제가 들은 거는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즉 학교 선생님의 해석이 워낙 독특하신 해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석들에 맞는 자료들이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외대보고는 제가 더 성실하게 저를 더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 그 해석을 독특하게 하셨던 선생님께서 그분께서 이번 시험 범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세국어 파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세국어 파트가 조금 학교 수업에 맞는 그 경향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정말 본인이 가르치신 것만 내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4-1단원을 내셨던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시고 계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파트가 어떻게가 될지는 아직 문학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짧은 대비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현재 제 생각에 지금 외대부고의 진도 구성상 아마 1학기 때 교과서를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문법에서 큰 파트가 원래 4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큰 파트를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기말고사 때 교과서가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진도를 타이트하게 나갈 거고 그리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번에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전이나 혹은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는 나오는 것을 보통 다 대부분이 꺼려했기 때문에 제가 내신 대비 개강을 조금 일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를 제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주고 아이들한테 자료를 제가 직접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뭐 질문도 받아주고 자료들도 배부를 해주고 그러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외대부고에 대해서 후발주자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외대부고를 뭐 그렇게 오래 해왔던 것도 아니었고 사실 뭐 대치동이 아니기도 하고 분당에서 외대부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선행되고 있는 즉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 자료가 쓸모가 없습니다. 이번 외대부고 내신에서는 자료를 모두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아이들보다 더 절실하게 자료를 제작을 할 거고 그에 맞춘 학교 경영에 맞춘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대치동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었다. 이런 평가를 저는 좀 내리고 싶고 이번 외대부고 내신에서는 자료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아이들한테 입수가 돼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